일동작의 경우에 내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살까요 말까요? 살까 말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살 수 있는 종목은 얘기해드렸잖아요. LG와 그리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더 이제 관심을 슬슬 옮기자. 어? LG와 IT, 자동차,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조건에 맞으면 편입기준 설정할 수 있다. 기준거래량 잡아드렸고 추세매매, OMA, 20매매 넘기면 볼 수 있다. 일동제약은요. 걔뭐 무슨 뭐 도박장 왔어? 근데도 우린 내일 볼 거예요. 왜? 내일 일단 최소범위 윤정두가 팔 때는 500만 주 이상 무조건 터지고 700만 주 터집니다. 그리고 예전이라고 한다면 얘 1000만 주 기준으로 잡아드려요. 1000만 주. 예전으로 따지면 시장 전체의 기준에서 우리는요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을 다음날 동시효과의 거래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의 기준은 체결량과 매수 잔량까지를 포함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33만 주니까 대략 11만 주, 10만 주 동시효과에 터진다고 치면 10만 주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1000만 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제 계산 방식 윤정도의 계산 방식이야. 수익률 대 8번 우승한 윤정도의 계산 방식.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는데 일동제약의 가장 최근의 거래량이 1300만 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70% 해주면 어때? 그러면 이것도 거의 1000만 주야. 900만 주. 900만 주가 터진다 그러면 갭상승이 나와서 900만 주면 3600억 뭐 터질 수 있죠. 그런데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700만 주만 설정을 해도 되겠다. 1000만 주도 될 수 있는데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700만 주만 설정을 해도 됩니다. 뭔 소리냐? 7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갭상승이 나오고 양봉이어야 된다. 이 갭이 무서워요? 2%뿐이 안 돼서 이 갭은요. 6% 갭인데 7%에 달하는 내일은 10% 갭이 나오겠지. 근데 그게 무섭다고? 안 되지. 무서우면 안 되죠. 응? 무서우면 안 되죠. 내일 이게 1조짜리 종목이라서 시간의 상한가 같더라도 내일 만약에 흐름 자체가 좀 눌려지고 시작되면은 들어가기는 좀 더 편할 수 있겠지. 자, 일동제약 한번 볼까요? 뉴스가 두 가지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도 자료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야 공시가 나왔나요? 이런 애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종목은 난 매매를 도저히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매매를 원활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나 근데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IR은 9일날 끝났어요. IR은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장중에 뭐 IR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였던 거 하나도 없어요. 공시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공시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얘가 이 친구가 변동성이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올 3월부터 해서 공시 내용이 있습니까? 변동성이 나올 만한 변동성 뭐 어떤 공시가 있어요? 뭐 엄청난 수주 뭐 계약이라든가 뭐 주가 시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의무 공시가 단 하나라도 있어? 일본 관련된 어떤 모든 보도자료 내용들이 여기 단 하나라도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없죠? 없어. 아니 그런데 나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동료 무슨 개뿔 동료야. 윤정도보다 방송 오래 한 사람 없고 이 바닥 활동 오래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응? 무국 선생님 이승조 대표님이나 김종철 수장님 정도? 나머지는 저보다 연세가 많아도 저보다 오래된 사람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활동 자체도 그렇고 매출 순위로도 그렇고 뭐 어떤 걸로도 또 검증된 거 수익률 대회 우승 8번 한 사람이 어디서 이 바닥에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웃기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지금 공시가 없어. 시세 변동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의무 공시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돼요. 실적이 뭐 엄청나게 그 수주가 엄청난 수주가 들어왔다든가
그 수주의 개념도 있어요. 매출액 대비 뭐 30%든가요? 그 이상으로 되면은 의무 공시를 해야 된다. 제도에 대해서는 뭐 윤정도가 다 꿰차고 있을 수는 없지. 콜센터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데 무슨. 없잖아. 아예 없잖아. 시간의 상한가 갈 내용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일동제약 딱 그러면은 윤정도보다 박사가 많아.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사채였던 그 정신 나간 친구들. 그렇게 해서 막 거짓 마케팅 해가지고 몇백 명씩 1000명씩 유료 고객 모아놓고 제약바이오 다 아작날 때 그 계좌 다 깡통 만들어 놓고도 지금도 방송해. 그러면서 집 와이프까지 해. 그걸 전문가로 런칭을 시켜주고 앉아있어. 아유, 일동제약 있냐고 지금. 없죠?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났고 얘기하면은 아주 막 청산유수야. 보도자료 나온 걸 지가 줄줄줄줄 달달달달 애워갖고 뿌려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도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시는데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질문을 해요. 대표님 시간에서 왜 상한가예요? 예, 뭐 있어요? 이렇게. 응?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일동제약그룹의 아이디언스가 베나드 파립 이건 뭐 달달달달해요. 방송 나가서 아주.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가입을 해요 또. 대박 났다 점상 갔다고. 좀 더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점상 간 거에 대해서. 더 퍼스트 임한희 기자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썼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누가 썼을까? 이분이 썼을 수도 있긴 있겠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누가 줬을까? 보도자료라고 지들이 뿌리죠. 회사가 뿌려요. 보도자료라고 해서. 왜 그럼 공시를 내지 왜? 에? 이게 실적에 당장의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 그러진 않아요. 재탕삼탕 이걸 누군가 뿌렸을 거 아니야 맨 처음에. 그죠? 이 기자분이 알아서 막 기가 막히게 썼을까? 공시를 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의무 공시를 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의무 공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공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럼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들이 의무 공시가 아니더라도 자율 공시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공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왜 그걸 안 할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벌점을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그러면 벌점을 맞는다고. 그럼 어떻게 돼?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응? 오종태 이사의 노하우는 뭐야 이 양반은. 지 혼자 하면 되지. 윤정도도 마찬가지고. 다만 여러분들께 멘토의 역할로서 일동제약 같은 대박을 잡아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보도자료를 누가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다만 이것이 시장의 명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명분이 되잖아. 시간에서 누군가가 하여간 만들었잖아. 그게 주가 조작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뭐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즘 시대에 자칫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근데 어찌됐건 그 명분이 돼서 누군가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나는 내가 살 거야. 그게 집중돼서 주가의 변동이 형성이 될 때 나를 따르라는 쪽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주가 조작 세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쪽에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쪽에서의 수급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자산운용사 또 일임용 자문사 중에서 액티브 쪽 또 헤지펀드 쪽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명분으로 매매 기준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있는 뉴스는 두 가지입니다. 자회사가 희귀 의약품에 지정이 됐다. 자회사의 표적 항암제가
미국 FDA의 희귀 의약품에 지정됐다. 이거 하나. 이게 재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상한가가 있으니까 재료로 인식을 불러일으키게끔 누군가가 일단은 감아 올려놨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요. 그러니까 그 의도한 그 세력이 과연 뭐 깔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두 번째 기준이 일동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탄력 미 FDA에서 임상약 달라고 먼저 했다. 이 내용. 이게 맨 처음에 5시 2분에 올려진 내용인데 5시 2분에. 그럼 시간에서 5시 2분에 어떤 주가 흐름이 있었는지. 이게 저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원고 쓰면서. 근데 5시 2분에 그 내용 나왔을 때 5시 12분에 이제 체결이 됐을 때 이게 재료였나?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두 번째 기준은 자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상한가까지 갔네? 내일 상한가를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갈지 음봉으로 떨어질지는 저도 솔직히 몰라요. 다만 말씀드리잖아요.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설정돼야 된다. 공격적이신 분들. 공격적이지 않은 분들은요. 1000만 주의 기준, 우리가 배운 그대로 1000만 주의 기준이 설정된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자판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러면 1000만 주 이제 그 거래량의 기준과 700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다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어찌됐든 700만 주든 1000만 주든 저는 제가 볼 때는 개장초 10시까지는 무조건 500만 주 이상은 터지고 700만 주까지 터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500만 주가 10시에 다 터진다는 게 아니라 700만 주의 30%가 10시까지는 터진다는 거죠. 30%. 200만 주는 터진다는 얘기예요. 내일. 최소. 그리고 많이 터지면 1000만 주 기준 잡고 300만 주도 터질 수 있습니다. 많이 터지면. 근데 이제 그 거래가 300만 주 터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냐가 중요하다. 거래가 터지고 양봉.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어. 그런데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로 여기다 올려드릴게. 전제 조건을. 자 보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동제약.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동제약. 봅시다.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기존 거래량 거래대 금액 기준 설정 범위 때문에 그래. 자, 요것 때문에 그래. 자, 700만 주를 설정을 해서 잡아드렸을 때 700만 주 1000만 주로 할까요? 1000만 주로 합시다. 보수적으로 1000만 주의 기준이야. 그럼 9시 분에 100만 주, 9시 반에 200만 주, 10시에 3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리고 양봉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내일 최소 700만 주, 종가까지 해서 700만 주를 형성할 수 있는 거래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최소 200만 주. 자, 10시까지 윤 정도의 뭐 예언이면 예언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씁니다. 여기다가 일동제약 독수리라서 일동제약 10일 10시까지 200만 주 수반 가능. 다만 윗꼬리가 몸통의 3분의 1 이하의 완벽한 양봉 일대에만 관심 가능. 동시효과는 7에서 13%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 이거 무슨 점쟁이 같네.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상한가 같지만 상한가의 거래량 치고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이 좀 약해요. 매수 잔량이 뭐 11만 주도 좀 약한 편이고, 뭐 막판에 되지 않았냐? 호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7에서 13%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 범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몸통의 3분의 1 이하의 완벽한 양봉일 때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음봉으로 나올지 윗꼬리가 길게 달릴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저 내용이 호재다? 저게 어떻게 호재입니까? 심리적으로 자극을 시켜놓은 거지 저게 왜 호재예요? 실적하고 바로 직결돼서 연동이 되나요? 그러면 의무 공시를 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공정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안 하고 저렇게 보도자료를 놨다? 누군가 먼저 알았다? 그럼 불법이라니까. 불법. 그럴 수도 있지가 않아요. 불법. 명확하게 불법. 그렇기 때문에 의무 공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도자료입니다. 그럼 저것이 실적에 연결될까? 회사의 성장성에 완벽하게 지금 바로 연동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검증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주가를 시세를 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에디슨 EV랑 그런 엄청난 말 같지도 않은 업체들 눈이 뻔히 보이는 에디슨 모터스 뻔히 보이는 그런 애들한테도 시장이 농락을 당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동시효과는 7에서 13%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 그리고 10일 그 다음에 8월 10일 2020년 22년 그리고 10시까지 해서는 200만 주 이상 거래량 수반 가능. 그 정도는 터집니다. 동시효과에서 아무리 갭상승의 음봉으로 밀리더라도 왔다 갔다의 변동성. 오늘 그 터진 22만 주 소진 범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만 수반 가능이고 다만도 아니죠 뭐. 윗꼬리가 몸통의 3분의 1 이하의 완벽한 양봉일 때만 관심 가능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프로그램 순매수 강도가 순매수가 강화돼 있을 때. 이런 뭐 긍정적이지. 외국인들 위주로 쓰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그죠? 그리고 그 규모는 당연히 커야 되고 순매수 규모 순매수 규모로 어느 정도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평상시에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또 일별 추이 부분 거래량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30만 주 터지고도 7%였거든. 근데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는 상한가에 일찍 뭐 40분에 도달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거래가 좀 돼서 약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툭하면 뭐 하한가가 막 이렇게 나와 얘는.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좀 놓고 보시면은 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날짜별로 들어왔다 한다면 얼마예요? 한 50만 주씩도 들어왔네요. 나갈 때 80만 주도 나갔고. 그러니까 저런 100만 주 수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상한가까지 들어갔으니까 계상초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이 뭐 2, 30만 주씩 터져 주는 게 그렇게 돼야만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일동제약, 동시효과 형성 수반 가능하다.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할 때 관심이 설정될 수 있다.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 10시까지 30만 주 이상 형성 시 긍정. 프로그램 순 매도명 부담되죠. 또 개인 선호 창구 키움 등 매도 우위 형성 시 긍정적. 이렇게 되면 아주 뭐 아니 누가 들어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동제약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전혀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시가총액 1조짜리인데 내일 갭상승 10% 나오면 1조 1천억짜리인데 개뿔 무슨 뭐 이 실적이나 있어 뭐가 있어. 한 방을 노리겠다? 한 방 그 완벽하게 확정되면은 그때 누리셔도 돼요. 점점점점점점점 상가하는 거 아니니까. 예? 이 저평가도 아니고 심각한 고평가고 거품이 무지하게 껴 있고 전환 물량 뭐 쌓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이번에요 보도자료 나왔는데 끝내줘요. 공시도 아니고 보도자료 나왔는데 끝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은 뭔가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워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샀다가 급등이 나오면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고 아주 우스워지고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3개월을 못 간다는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윤정도랑 지금 함께 하셨으니까 자 일동제약 상한가 갔는데 개뿔 내용도 없는데 보도자료 가지고 흥분했네. 그 보도자료 어떤 놈이 뿌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놈이 뿌렸을까? 그놈 참 똘똘하네. 그럼 나도 좀 한번 해볼까? 같이 좀 껴볼까? 야 그러려면은 일단은 얘네가 먹고 튀면 안 되니까 먹으면서 위로 양봉을 계속 잡아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왕이면 메이저가 같이 붙어서 단타 치는 메이저 액티브 펀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쪽에서 들어와서 주가를 윗방향으로 양봉으로 잡아주면 요거는 따라 붙을 수 있겠다. 근데 화장실 가기 힘드네. 예? 두축나축 하니까. 근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계별로 고점 찍고 1, 2% 눌렀다가 다시 올리고 고점 찍고 1, 2% 눌렀다가 프로그램 더 들어와서 다시 올리고 개인 선호 창고 매도 나오고 이왕이면 외국계에서 매수도 주면 뭐 상한가는 못 가겠어요? 그거를 이슈에서 답을 찾지 말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이슈 뉴스 나온 거 보도자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부분에서 기계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거 내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질지 4만 원이 매물벽이 4만 3천 원을 돌파해야 돼. 장난치나 4만 3천 원 돌파하고 4만 원 돌파를 시초가에서 일단 4만 원 위쪽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높은데 저희가 매물벽이다? 그러지도 않아요. 잡아 끌어올리려면 그냥 뭐 쭉 당기는 거고 거리 터트리고. 결론적으로 뭐 얼마를 넘기면 뭐 더 들여 그거보다는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러니까 수급이 더 들어오느냐. 지금 시간의 그 종가가 41,450원이란 말이에요. 요 범위에서 예를 들면 요 라인을 넘기면 흥분할 수는 있겠죠. 44,000원 뭐 이렇게 넘기면 43,800원 44,000원 넘기면 그럼 거기서 훅 하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도 때리면 어떻게 돼? 쭉 빠지지. 위메이드 오늘 볼까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맥스 10분봉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훅 올라갔다 훅 밀려. 저게 14% 올라갔다 밀린 거예요. 위메이드는요 마찬가지 오늘 6% 수준까지 올라갔다 훅 밀린 거예요. 개장 초에 JP모건에서 일부 몇천 주 매수 들어왔다가 뭐 여러 이유로 움직임이 탁 터져 나오는데 15분 만에 6% 가까이 들어 올렸는데 JP모건이 바로 매도 때려 바로 매도. 그렇게 되면서 확 바뀐 거예요. 새벽에 다시 봐야겠지만 얼마나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7천주 들어와서 분위기 좀 잡고 꼭 얘가 들어와서만이 아니지만은 분위기 잡고 쭉 뻗어 올라갔다가 그 시점에서부터 바로 매도.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JP모건 쪽 오늘 매도가 아마 프로그램 쪽인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 함께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개장 초부터 같이 들여다볼 거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냉정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문자 받으신다라는 경우는 조금 보내는 저도 버거울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얘를 미리 매집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얘를 매집해요? 어? 거래가 없는데 그냥 가격이 이뻐서,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닌데 가격이 이뻐요? 그러다 죽는다 그랬죠. 어? 우리는 미리 샀어요. 웃기지 말라 그래. 다 물려 있어. 그럼 미리 갖고 있는 애들이면 거의 대부분 다 물려 있는 거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기준에 뭐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차익 실현을 단행해서 행복한 종목, 또 에코프로처럼 차익 실현 단행하고 재편입했는데 그것도 2번이나 차익 실현 재편입했는데 행복한 종목. 고생은 많이 했었지만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행복함을 주고 있는 LG화학처럼, 또 자동차주들처럼 그러한 행복감을 주는 그런까지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그 흐름의 또 수익 범위의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솔루션의 기준도 그렇고요. LG화학, 하나솔루션, 또 설정해드린 한국항공우주, 또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나 어떤 명분, 또 정책적인 기준, 거기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쪽을 좀 많이 들여다 보시고, 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변동성 종목까지도 확장을 해서 놓고 보십시오. 수익을 먼저 확정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별 내용도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올려놓겠습니다. 간단하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참조해서 한번 좀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능동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 자신감이 결여될 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실 수 있는 선택 범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일은 여전히 어떤 기준이 잡혀요? 내일은 여전히 LG화학, IT 전부 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LG화학, IT, 또 에코프로 PM, 방산주, 신재생에너지 전부. 그리고 미국장이나 유럽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들어 올려 놓을 테니까. 아시겠죠?